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성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역할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엄마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게 역할놀이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이에요.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영어 학원에 가면 영어를 해야 돼요. 수학 학원 가면 수학을 해야 돼요. 또 독서 논술 학원을 가면은 거기 가야 애들이 문해력이 생겨요. 사고력 학원을 가야 사고력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걸 다 듣고 있고 그거를 이것저것 다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이 없는 거야. 어. 거기에 요즘은 어린이집도 유치원이든 애들이 역할놀이에 심취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역할놀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도 애들이 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자기네가 자기네를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 거기 가는 학원에서 미술 학원에서 애들이 맨날 자동차 총칼 무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학원에서 뭐라 그러겠어. 남자애들 그런 거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런 거야. 어디다 물어보는지가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듣고 오는 엄마들이 또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하겠지. 그런 거야. "해야 된대. 해야 된대. 해야 된대." "해야 된대."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나중에는 "해야 한다."로 바뀌는 거야. 자, 이게 과거에도 역할놀이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조건이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끼리 놀고 즐기고 이런 걸 다 했고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정교육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 엄마들. 근데 요즘은 뭐야? 맞벌이에 엄마가 집에 있어도 애들을 보내고 있잖아, 기간을. 애가 태어나자마자 기간 보내고 있잖아. 그리고 9 to 6 시키고 있잖아. 애가 반응성 애착 장애가 생긴 상태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랑 애착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고, 그다음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36 개월 전에 책육아가 없었고 지금은 있단 말이야. 옛날에 36 개월 전에 영어를 안 했고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지. 옛날 엄마는 나름 아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제 기본적인 거 해야 되는 걸 했는데 요즘은 방치형이거나 아니면은 과잉 보호라는 소리야. 이런 것들이 인제 조건이 완전 달라진 상태야.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거지. 없는 이유도 애들이 기간을 가야 사회성이 생긴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없다.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면 애들이 없다라는 엄마들끼리만 모여도 애들이 있어요. 보내고 싶은 거야. 음. 그런 거지. 그래야 쉬거든. 편하거든.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 육아 형태나 아니면 엄마들이 옛날에는 아이를 랑 이렇게 막 같이 놀고 이러는 것들을 요즘 엄마들은 안 하고 있고, 아이가 놀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물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인스타 육아하는 이 물건들 있지. 그게 있었던 집들이 있어. 근데 이 얘네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았거든. 나는 20 년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 안 좋았던 애들이 했던 짓거리를 지금 전국에서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는 이게 뭐 경기도 것만 서울 것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뭐 지역 상관없이 저기 촌구석에서도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지. 이 역할놀이라는 거는 애들이 인제 애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심심해서 하는 놀이야. 어. 그리고 역할놀이, 그다음에 자동차 놀이,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게 진짜 할 거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역할놀이야. 실질적으로 할 거 많은 애들 하루에 운동을 4 개씩 하고 뭐 만들기 그리기를 하루에 막 6 시간씩 4 시간씩 하는 애들 있잖아. 야 얘네들은 역할놀이 할 시간도 없고 TV 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거를 지네들이 거부한단 말이야. TV 30분 보는 시간에 얘가 만들기를 하나 하고 그리기를 하나 더 한다는 거지. 피아노를 한 번 더 치는 거야. 운동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지. 안 해. 역할놀이 하는 거를 진짜 아깝게 생각해. 그래서 진짜 똑똑한 애들은 "너는 역할놀이 안 하니?" 그러면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못 해요." 이러는 거야. TV 볼 시간 없어요. 책 볼 시간도 없대. 그래서 애들이 지능이 오르면 오를수록 안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책 보기, TV 보기, 핸드폰 보기, 역할놀이 하기, 자동차 만지기야. 인형 만지기.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면 하는 행위가 내가 아까 말한 6 가지 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뭐 하루에 30분 정도 그것도 인제 뭐 엄마랑 같이 한다든지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봐봐. 엄마들 기간 보내잖아. 기간에서 왼종일 역할놀이만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조차도 역할놀이만 한단 말이야. 그것도 혼자서. 거기에 애가 또 책육아까지 해 가지고 지금 2026 년도에 살아가는데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역할놀이를 해? 얘 망상장애 걸려. 옛날하고 다른 거야. 아니 엔간치 해야지 무슨 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막 4 시간 5 시간씩 역할놀이 하고 자동차 굴리다 온 애들이 집에 와 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또 역할놀이 하고 있고 또 인형이나 뭐 또 이제 역할놀이 세트 가지고 또 역할놀이 하고 있는데 가정교육을 하면 엄마가 조절을 해 주고 "얘가 역할놀이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엄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9 to 6를 기관에서 하고 오는데 그거를 얘가 얼마나 많은 역할놀이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와서마저 하고 있으면은 얘는 하루 일과가 역할놀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야. 역할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한 30분 정도 하루에.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이 정도는 그렇다고 쳐. 그 이상 하는 거는 문제가 돼. 그 엄마들 미국 좋아하잖아. 미국 소아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책 읽기 하루에 15 분이야. 근데 우리는 쌓아 놓고 무슨 100권 읽기 책 읽기하고 이거 미친 지랄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깐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미국에서 얘기하는 논문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깐 그걸 믿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잖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남이 하는 거를 그냥 따라하게 되는 유행에 민감해져. 못 쫓아가면은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깐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마약 성분을 애들을 먹였더니 애가 똑똑해지더라라는 이런 속설이 돌잖아.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80% 이상의 엄마들이 애들 마약 먹일 엄마들이야 지금. 지금 엄마들은 설마 그럴까? 지금 20 대들은 하고도 남아. 지금 20대 애들이 30 대가 돼서 애 낳잖아. 애들한테도 마약을 먹일 인간들이야. 지금 20 대들이. 왜? 지금 30대 엄마들보다 더 멍청하거든. 그런 거야. 지금 20 대가 제일 위험 상태고 문제는 지금 30 대들에 의해서 지금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20 년이 아니지. 그치. 20 년, 15 년에서 20 년이 지나잖아. 우리나라 끝나요. 얘네들이 뭘 하겠어. 예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7 살, 8 살, 9 살에 생겨야 되는 정신질환이 지금 3 살, 4 살, 5 살에 생기고 있거든. 이 갭이 겨우 2년 차이? 아니야. 애들 뇌 성장은 끝나는 시점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 성장을 안 한단 말이야. 그 초창기부터 애들이 경계선 지능이 7 살, 8 살에 와야 될 거에 지금은 3 살, 4 살에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끝나는 시점에 최종 지능 수치가 다르다는 거지. 특히 영유 출신 아이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체로 경계선 지능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이거 내가 백날 그 유아애들 엄마들한테 얘기해 봐 소용이 없어. 지금 현재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이 엄마들은 알아. 내가 이게 전문가의 전문직에 대해서도 내가 요 다음에 강의를 할 건데 이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름 또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지. 유치원 교사 20년 했다 그러면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전문직이야. 전문직이면 거기에 통달을 해야 전문직인데. 20년 동안 이 강의하는 사람이 만약에 20년 동안 유치원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의 입경장에 소시오패스 있는 사람이야. 어떡할 거야? 인지 편향 있겠지? 20년 동안 애를 조졌어. 이 여자에 의해 가지고 배출된 아이들이 수백 명 이상이 같이 정신병이 걸린 거지. 이 여성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고 그거를 다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퍼지는 거야. 이 정신병이. 정신병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염이 돼. 같은 코드가 맞으면 전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애들을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36개월 전은 애 혼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애들은 두 가지를 같이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에 한 가지. 근데 한 가지 행위를 뭘 하고 있는 데를 그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다? 이 문제가 생겨. 근데 그게 만들기든 그리기든 이 손의 활동에 관련된 건 상관이 없어. 뛰고 걷고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몸을 움직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 이거를 놔둬도 돼. 또 하나 놔둬도 되는 게 관찰이야. 개미를 1시간 동안 관찰을 한다든지 뭔가 신기한 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걸 관찰하는 거. 이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소근육, 대근육 하는 거 이것도 길면 길수록 좋은데 다만 관찰에 관련된 거 외에는 15분에 한 번씩 애를 건드려 주고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야. 관찰을 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건 지 스스로 관찰력을 올리는 건데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냅둬야 되고 그 외의 거는 부모랑 같이 하고 부모랑 같이 하는 능력이 된 상태에서 엄마가 설거지하거나 밥을 하거나 그때 아이가 혼자 하는 거는 냅두셔도 돼. 근데 너무 길게는 못하게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애가 하는 것과 잘하는지 왔다 갔다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특히 역할놀이 아이가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엄마들이 방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망상장애가 걸려요. 특히 책육아를 한 상태에서 애들이 역할놀이 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이게 영아들 엄마들이나 또 어린 계열수의 엄마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다 옛날에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역할놀이를 많이 하고 또 기간을 갔다 왔는데 애가 역할놀이만 한다. 그러면은 기간 생활이 문제인 거야. 그리고 제일 위험한 역할놀이. 뭐 상황놀이든 역할놀이든 뭐 병원놀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서 제일 위험한 놀이가 선생님 놀이야. 선생님 놀이. 본인이 선생님하고 지시 수행하는 거. 엄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 애들이 제일 위험한 아이들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겁나게 지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이 엄마들이 그거를 합리화를 하는 엄마들은 애가 규칙을 지키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규칙이라는 거는 법이야. 애가 지키면 선생도 지켜야 되고 집에서 애한테 규칙을 정해놨으면은 엄마도 지켜야 돼. 아빠도 지켜야 돼. 집안 식구가 전체 다 지키면은 이건 규칙이 아니라 훈육인 거지. 근데 애는 지키고 엄마 아빠는 안 지켜. 이거는 통제예요. 통제를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막 따박따박 따지는 엄마들이 있어. 뭐 처음 보는 엄마들이 그러겠지. 이런 엄마들이 통제를 좋아하는 엄마들이야. 이런 엄마들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 통제를 즐기다 보면은 정신병이 걸려. 세디스트가 된단 말이야. 애가 내가 말하는 거를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애가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거를 욕이나 화나 이런 걸로 애한테 푸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즐기게 돼. 그래서 자기의 히스테리를 애한테 풀게 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애가 초등학교를 가잖아. 이 화를 누구한테 풀어? 선생들한테 풀어. 교장한테 풀어. 그러면서 지가 대장인 마냥 이거를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가 좌지우지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가 대장인 것처럼, 지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학교를 갔는데 이런 진상 엄마들 있잖아. 선생한테 막 문자질하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교장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통제를 좋아하는 엄마들이야. 규칙 얘기를 겁나게 하는 거고. 어. 본인이 규칙이고 본인이 법인 거야. 그거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인격 장애가 생겨버려, 엄마가. 내가 신인 것처럼. 근데 이거를 유치원 선생이 거기에 맞들여 버리잖아. 그럼 본인이 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엄마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신인 마냥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엄마들은 애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맞들이다 보면은 그다음에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의사놀이를 해.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래서 4 살짜리 애들인데 지 맘에 안 들으면 다 ADHD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직접 대고 얘기 안 하고 병원 가 보세요. 센터 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지를 줘 버리면서 얘를 걷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야. "진짜 얘가 이상해요." 막 이러면은 그걸 즐기게 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신인 듯한 행동을 하는 거지.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했어. 이게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한 대로 엄마들이 움직이잖아. 그것만큼 재밌는 놀이가 없거든. 그런 거야. 역할놀이를 많이 했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애를 낳잖아. 그럼 애 데리고 역할놀이를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들고. 역할놀이를 많이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인제 동생들이나 생겼을 때 동생을 데리고 역할놀이를 하는데 동생 자체를 가지고 역할놀이를 해. 동생이 뭘 못하게 막는 거지. 내가 하는 그대로 얘가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으로 역할놀이에서 한 단계 건너뛴 마리오네트 놀이를 하는 거야. 엄마들도 이런 규칙이나 이런 거를 강요하는 엄마들은 애 데리고 하는 역할놀이거든. 근데 역할놀이의 한 단계 위인 마리오네트 놀이를 하는데 이 마리오네트 놀이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아이가 내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인데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은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리오네트를 만드는 거야. 조종을 하는 거지. 얘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을을 찾는 거야. 그래서 애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아이의 선생이나 또는 이제 교장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다 우리 아이를 이용해서 엮어서 실을 엮어버리는 거야. 이 마리오네트 놀이를 해. 근데 이 마리오네트 놀이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왜? 정신병이 완전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평생. 근데 요즘 칠세고시나 이런 거 하는 엄마들 있잖아. 이 엄마들은 애 데리고 하는 마리오네트라 이 엄마는 못 바꿔요. 칠세고시 한 번 들어갔던 엄마들. 또 황소나 이런 거에 미쳐 가지고 애가 정신병이 걸렸는데도 계속 가려는 엄마들. 이 엄마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놀이를 많이 하면은 위험한 게 나중에 주변 사람들까지 휘둘리려는 이런 마리오네트 놀이까지 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 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은 자기 애를 처음부터 도구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기간 내에서 애들이 역할놀이를 겁나 많이 하는 게 이 책류가 후유 증상에 선생님들이 게을러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돼서 애들이 다 역할놀이를 겁나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부터 선생님들이 옛날 같지 않고 게을러졌어. 지금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구연 동화를 100개 이상 하는 선생이 과연 있을까? 있을까? 없어. 해 봐야 뭐 4 개, 5 개는 하겠지. 옛날 10여 년 전, 20년 전처럼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선생님들이 율동하면서 구연동하면서 춤도 앞에서 선생님이 추고 다 따라 춰 보세요. 이런 거 하는 데가 어딨어. 방치야. 숲에다가 던져 놓고 하다 힘들면은 다 앉혀 놓고 플래시카드 하고 있고 글씨 쓰기 하고 있고 책 읽기 하고 있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다 자유시간 자동차 만지고 자석 블록 만지고 교구 만지고 그것도 양도 많이 없어서 애들끼리 싸우고 블럭이라고 해 봐야 와플 블럭 갖다 놓고 그런 거야.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싸우고 있고. 싸우면은 중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다 격리시켜 놓고. 야 이게 사회성이냐? 자폐 아이들 만지는 이런 자석 블럭 같은 거 만지는 게 사회성이야? 지능 발달이야? 아유 진짜. 특히 큐브 블럭 같은 거. 이건 지능 80 미만짜리 애들이 만지는 거야. 발달 지연된 애들. 그거를 멀쩡한 애들 시키니까 애가 그냥 자폐기가 보이는 거 아니야. 발달 지연되고 바보 되고.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석 탁탁탁 붙이는 거 그것만 하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만드는 것 같지? 만든 효과만 보이는 거야. 뭔가 한 것 같은 효과. 실제로 발달된 게 아니라 이게 발달이 겁나 떨어지는 80 미만, 70 미만 애들 뭔가를 해야 되겠으니까는 그나마 하기 편한 게 이 자석 블럭이거든. 이거를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깔려 있어. 왜? 애들을 발달 지연을 만들어서 더 발달이 지연되니까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자석만 툭툭툭툭 만지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보면 겁나 멋있어요. 이게 오히려 드플로 블록으로 만드는 것보다 자석 블록으로 만든 게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 뭔가 한 것 같고. 근데 이런 애들한테 드플로 블록 한번 갖다 줘봐. 하라 그래봐. 못해. 근데 반대로 드플로 블록 겁나 잘 만들고 클래식 블록 겁나 잘 만드는 애들한테 자석 블록 하라 그래봐. 엄마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애들이 이래. 이거 바보들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왜 해야 돼? 애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 나온 게 맞는 거지. 그런 거야. 역할놀이도 웬간치 해. 그리고 애들이 역할놀이 혼자 하는 거 절대 방치하지 마. 애들 망상장애 걸려. 나중에 역할놀이 진짜 심하게 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엄마는 안 보여. 얘 옆에만 지만 보여. 걔랑 맨날 얘기하고 돌아다녀. 허공에다 대고. 그거 어떻게 바꿀 거야? 예. 하여튼 이 역할놀이가 위험해. 옛날하고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지금 엄마들 이 미친 육아를 하는 상태에서 인스타 육아를 한 상태에서 애들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 여자애들이 좀 더 심각해지겠지. 남자애들은 자동차 하면서 자폐기가 보이는 거고 여자애들은 역할놀이 하면서 망상장애가 걸려. 드라마 많이 보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겨. 거기다가 책 육아를 병행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그냥 그래서 과잉 언어 증후군 생기는 거야. 혼자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혼자 떠드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 거야. 거기다가 또 애들 심심할까 봐 노래까지 틀어주는 거야. 36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노래 흥얼거리다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다가 또 누르면 나오는 소리 이 얘기도 계속하고 뭐 하면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또 선생님 놀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지능 80 미만으로 떨어진 거야. 엄마한테 일 다니잖아. 얘 유사자폐 만들기 싫으면은 당장 때려쳐야 돼, 일. 야, 힘들게 해가지고 막 시험관으로 난 집, 그다음에 조기 출산한 집, 노산으로 난 집. 그렇게 해서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났는데 얘가 자폐기 보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애 낳은 거야? 일 다 때려쳐야지. 애한테 우리는 해야 돼. 엄마 몸이 부서져도 애한테 우리는 해야 돼. 애를 바보 만들 거야?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개나 소나 쓰게 되는 거야. 특히 어린이집. 뭐 이거를 듣는 선생님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모든 그룹에 뻘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 이것 때문에 전체 그룹이 욕을 먹는 거야. 그룹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집단이 망하는 게 거기서 뻘짓거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전체 욕 먹는 거야.
만약에 한국 사람 몇 명이 외국 가 가지고 중국 사람 하는 짓처럼 뻘짓을 했단 말이야. 이게 글로벌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 전체가 이미지가 타격이 입는 거야. 이 사람 잘못으로 하기에는 벌써 글로벌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뭘 하더라도 이미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닌데 중요하지 않아. 집단 책임이 돼야 되는 거야.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집단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얘네가 잘못한 거야 해고. 그러면 끝날 거라 생각해. 아니거든. 대형 그룹이나 대형 회사에서도 한 사람이 실수해 가지고 예전에 증권인가 뭔가 거기서 한 사람 실수해 가지고 그 잠깐 2 초인가 3초 실수한 걸로 회사가 망한 데도 있었거든. 숫자 0 하나 잘못 넣어 가지고. 그런 거야. 세상이 도는 거는 똑똑한 사람 때문에 도는 게 아니야. 돌아가는 게. 멍청한 사람, 인격 장애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생겨나고 그걸로 해서 집단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라는 소리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일부예요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이미지가 나락가기 시작한다는 소리고. 내가 작년 상담의 80% 그러니까 유아애들 상담의 80%가 어린이집 후유증, 유치원 후유증이야. 그래서 가정보육으로 많이 전환했거든. 애들 얘기 딱 들어보면은 이거 유치원 그만두면 해결돼요. 이거 어린이집 그만두면 해결돼요. 그만두고 2 개월, 3 개월 후면 애들이 복구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 원인이 맞고 유치원 원인이 맞는 거야. 나는 수도권에서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야. 전국에서 다 연락이 와요. 근데 지금은 이 지도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까지 연락이 온다는 거야. 섬 지역까지 연락이 와. 그러면은 인제는 어디 상관없이 강도만 다를 뿐이지 후유 증상은 똑같다는 거야.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역할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은 애들이 역할놀이를 안 하게 되는 순간 똑똑해져요. 역할놀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데는 기관에서 하는 얘기야. 왜? 걔네들은 하루도 역할놀이 하는데 역할놀이가 위험해요 그러면은 지네들이 장사가 되니? 수학학원에서 수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학이 장사가 되냐? 독서논술학원에서 이거 한다고 애들이 문해력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장사가 되니? 사고력 학원에서 이거 한다고 그렇게 사고력이 막 생기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은 거기 장사가 되냐고.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총칼 무기 자동차 만드는 학원에서는 당연히 남자애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학원에서 질문을 하냐고. 왜 그런 기관에서 질문을 하냐고. 언어센터 가봐. 애들이 책 읽어야 애들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 당연히 언어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질문을 그런 데서 하냐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대답해야 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에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엄마들한테 왜 물어봐. 기관 다니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역할놀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내가 아는 운해 활동 잘하는 6 세, 7세 엄마들한테 물어봐. 얘네 역할놀이 하냐? 우리는 역할놀이 안 하는데 그렇게 대답할 거야. 역할놀이 할 시간이 어딨어. 어쨌든 엄마랑 같이 하는 30분 정도는 상관없지만은 그 외에 애가 혼자 하는 거는 절대 못하게 하셔야 돼. 못하게는 한다고 애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게끔 다양한 활동을 해주게 되면 애들이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뭐 맞벌이 부부들 이렇게 기간 보내놓은 엄마들한테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